안녕하세요.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은 세 번째 소단원 명제의 증명 부분을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첫 번째 내용에 해당되는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과 귀류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아래에 대한 내용들부터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용어의 정의, 증명, 정리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개념 열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다음 두 문장 중 평행사변형의 뜻을 명확하게 말한 문장을 고르세요. 첫 번째는 평행사변형은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한 사각형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평행사변형의 두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평행사변형을 명확하게 정의한 문장은 첫 번째 문장이에요. 자, 보통 삼각형이나 사각형, 어떤 종류의 다각형들도 마찬가지인데 항상 변과 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평행사변형은 여기에 나와 있는 말 그대로 마주보고 있는 각 변이 서로 평행한 경우를 의미를 해요. 사각형 중에서. 그에 반하여 두 번째는 맞는 말이기는 해요. 평행사변형의 두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는 이건 성질을 의미합니다. 평행사변형이면 이러이러한 성질이 있다. 그러면 이 성질이 평행사변형을 설명해 주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 명확하게 평행사변형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정사각형도 직사각형도 마름모의 경우도 다들 같은 내용을 품고 있게 되죠. 물론 각각이 평행사변형 안에 포함되는 것은 사실이나 이 둘이 완전히 설명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자, 위의 개념일기 1과 같이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한 문장,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한 문장을 우리는 정의라고 부릅니다. 수학에서는 각각의 용어들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데 가끔씩 정의를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근원을 찾아가고 하다 보면 그 끝을 정할 수 없는 경우가 생겨서 그런 경우는 무정의 용어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무정의 영어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직선, 점 이런 개념들입니다. 물론 좀 다른 것들도 있긴 있고요. 자, 어떤 명제가 참임을 보이기 위해서는 그 명제의 가정과 이미 알려진 성질을 근거로 그것이 참임을 논리적으로 밝혀야 하는데 그것을 증명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자, 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에서부터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것들을 차츰차츰 끌고 가서 얻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체계가 있어야 돼요. 체계가. 자, 우리가 보통 논리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 중에서 참이 되는 명제를 우리는 정리라고 이름을 붙여요. 정의와 정리는 서로 다릅니다. 정리는 어떤 것을 사용하는 데 쓰느냐? 다른 명제를 증명하는데 자주 사용이 됩니다.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들 있죠. 피타고라스의 정리 이런 것들이요. 자, 아래쪽을 한번 볼게요. 명제 A가 양수이고 B가 양수일 때 둘 다 양수입니다. 그리고 A가 B보다 크다면 A제곱은 B제곱보다 크다는 오른쪽 그림에서 보다시피 직관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증명을 할 거냐? 증명을 하는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려고 합니다. A가 양수이고 B가 양수이기 때문에 둘을 더한 값도 양수예요. 그 다음 A가 B보다 크기 때문에 A에서 B를 뺀 값도 양수입니다. 그렇다면 양수끼리 곱해서 양수인 것은 알 수 있죠. 양수끼리 곱하면 양수가 되는데 이 왼쪽 부분을 전개한 식이 바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더라. 그렇기 때문에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0보다 크다라는 사실이 성립하게 되죠. 그 다음 각각의 변에 B제곱만큼을 더해주게 되면 왼쪽은 A제곱, 오른쪽은 B제곱, 결론적으로 A제곱이 B제곱보다 크다는 사실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문제 1번 빈칸에 알맞은 걸 이제 하나씩 찾아서 대입하는 과정을 의미를 하는데 뭐 어렵진 않으니까 위쪽에 주어진 거 보고 따라서 내려가다 보면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다음은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명제와 대우명제 사이의 관계, 명제와 대우명제는 참과 거짓을 함께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어떤 명제 P이면 Q이다가 참이라면 대우 명제도 참이에요. 그런데 이 P이면 Q이다라는 명제를 직접적으로 증명하기가 좀 곤란할 때 대우 명제가 참임을 이용해서 증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것이 예제 1번과 같은 형태예요. 자, 이 명제를 그대로 증명한다고 한번 해보죠. n제곱이 홀수이면 n도 홀수이다. 그럼 처음 시작을 대부분 이렇게 할 거예요. n제곱이 홀수니까 2로 나누면 무언가 몫이 생기겠죠. 몫을 k, 남는 나머지를 1이라고 합시다. 아니면 남는 나머지를 요 나머지 부분을 1이 아니고 마이너스 1로 잡아도 상관은 없어요. 자, 이때 이렇게 되면 이 k 값은 0, 1, 2, 3 이런 0이거나 자연수이거나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n이 홀수인 걸 가져와야 되는데 n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다음과 같이 제곱근 형태로 표기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직접적으로 증명하기가 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대우 명제를 이용해서 증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대우 명제 봅시다. n이 홀수이다가 n이 짝수이다로 바뀌겠죠. 결론이 가정으로 왔습니다. n제곱이 홀수이다는 n제곱이 짝수이다로 결론 위치로 가게 되었어요. 그러면 n이 짝수이면 n제곱도 짝수이다를 증명해버리면 당연히 위쪽에 보이는 이 명제도 참인 걸 알 수 있겠죠. 자, 이때는 좀 편합니다. n이 2 곱하기 k예요. 짝수니까. k는 자연수. 그렇죠? n이 2 곱하기 k면 n제곱은 어떻게 표현될 거냐? 이 표기대로 쓰려고 하는 거예요. n제곱은 2k 전체 제곱이고 4k 제곱이며 2 곱하기 2k 제곱이기 때문에 2로 나누어서 남는 나머지가 0이 되는 숫자, 즉 짝수가 된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위에서 주어진 이 명제를 직접 증명하는 것보다 대우 명제를 이용해서 증명하는 것이 훨씬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주로 사용을 하더라. 자, 아래를 보겠습니다. 문제 2번, 3번 여러분들이 풀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한번 보죠.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쪽 면에 숫자가 적혀 있고 다른 쪽 면에는 강아지 또는 고양이 그림이 있는 카드 4장이 있습니다. 명제 짝수가 적힌 카드의 다른 쪽 면에는 강아지가 있다. 이것이 참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몇 장의 카드를 뒤집어야 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짝수가 적힌 카드의 다른 쪽 면에는 강아지 그림이 있더라. 뭘 뒤집어야 될까요? 일단 주어진 명제를 그대로 따르게 되면 짝수 카드를 뒤집어야겠죠. 숫자 4 카드를 뒤집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만 하면 될까요? 그건 아니죠. 나머지 강아지 그림과 고양이 그림 뒤쪽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봐야 하는데 이거 강아지 그림을 뒤집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주어진 명제를 보세요. 짝수 카드의 다른 쪽은 강아지 그림이 있다예요. 그럼 강아지 그림이 있는 걸 뒤집으면 짝수 카드가 나온다? 이건 알 수 없죠. 왜냐하면 선생님이 방금 이야기한 것은 영명제이기 때문이에요. 참과 거짓을 항상 따라다니는 명제는 이거예요. 자, 강아지 그림이 있는 카드가 있습니다. 강아지가 아니죠. 강아지 아니면 고양이니까 강아지가 아니고 강아지 그림이 있다에 대해서 반대인 경우, 부정의 경우를 가져옵니다. 고양이 그림이 있는 카드를 뒤집으면 짝수가 적힌 카드가 있는 것이 아니고 홀수가 적힌 카드가 나온다. 이걸 증명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위에서 주어진 명제랑 이 아래 보이는 이 명제는 대우 명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뒤집어야 하는 카드가 고양이 카드를 뒤집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뒤집어야 하는 카드가 2개가 있는 겁니다. 고양이 카드랑 숫자 4 카드예요.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우 이용한 증명법이었고요. 이번엔 또 다른 증명법을 하나를 볼 거예요. 귀류법이에요. 내용을 한번 그대로 따라서 읽어가겠습니다. 어떤 명제를 증명하는 과정에서 명제의 결론을 부정하여 가정 또는 이미 알려진 사실에 모순됨을 보여서 그 결론이 성립함을 보여주는 증명 방법을 귀류법이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이 귀류법에 해당이 되려면 이런 것이 약간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것이 이다와 아니다로 구분이 되어야 한다. 일지도 아닐지도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확실하게 이다와 아니다로 구분이 되는 상황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결론이 범주 안에 포함이 된다는 가정하에서 가는 거거든요. 예제 2번 같은 케이스입니다. 한번 봅시다.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라는 걸 증명을 하려고 해요. 루트 2가 유리수가 아니다. 루트 2. 루트 2는 어떤 집합에 속한 숫자인가 하면 루트 2는 실수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죠. 이건 명확하죠. 루트 2는 실수에 포함된 숫자다. 왜냐? 우리가 보통 실수보다 더 큰 집합, 바깥쪽 집합이라면 예를 들면 복소수 집합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복소수 집합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허수 단위가 포함된 경우를 의미하잖아요. 허수 단위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것은 크기 비교를 할 수가 없죠. 예, i의 존재가 크기 비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루트 2는 크기 비교가 가능한 숫자니까 실수인 것 맞습니다. 그러면 이 루트 2에 대해서 다뤄볼 때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루트 2가 유리수일까? 아니면 무리수일까? 루트 2는 이 둘 중에 하나에는 반드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 증명하고자 하는 루트 2가 유리수임을 증명을 할 때 루트 2가 유리수가 아님을 증명한다는 건 무리수임을 증명을 할 때 반대로 이야기해서 루트 2가 유리수가 절대 될 수 없다는 걸 증명을 하는 거예요. 루트 2가 절대 유리수가 될 수 없다면 그럼 남아있는 건 무리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부정하여 루트 2가 유리수라고 합시다. 가정을 합니다. 루트 2가 유리수라고 하면 유리수는 정수분의 정수의 비율로 표현이 가능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더라. 더더군다나 루트 2는 양수이기 때문에 m과 n은 서로소인 자연수로 가져와도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바로 이 서로소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이 m분의 n은 뭐냐? 다르게 설명하면 이거 기하분수라는 표현입니다. 기하분수이다. 이렇게 써도 돼요. 이때 1번의 양변을 제곱합니다. 루트 2를 제곱하면 2가 되죠. m분의 n을 제곱하면 m제곱분의 n제곱이 되어서 이 둘이 일치하게 되고요. 양변 m제곱만큼을 곱해서 n제곱은 2 곱하기 m제곱의 형태로 쓸 수 있습니다. 자, 이 모양을 보면 n제곱은 2 곱하기 m제곱 더하기 0의 형태이기 때문에 n제곱이 짝수예요. n제곱이 짝수이면 n도 짝수입니다. 여러분들 이건 어떻게 알아냈을까? 이건 알 수 있는 방법이 이거예요. n제곱이 짝수이면 n이 짝수이다. 대우명제를 씁니다. n이 홀수이면 n제곱도 홀수이다. 이렇게 증명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까 위에서 봤던 예제 1번하고 비슷하죠. n이 2 곱하기 k 플러스 1 혹은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면 되는데, 우리가 앞서서 이미 n제곱이 홀수이면 n도 홀수이다 라는 걸 증명했던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이걸 가져가는 거죠.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k는 0 또는 자연수, 이런 범위에서 생각을 하고요. 이 집합 안에 포함이 된다. 그러면 n제곱의 경우는 2k 더하기 1의 제곱이기 때문에 4k제곱 더하기 4k 더하기 1이죠. 즉 2 곱하기 2k제곱 더하기 2k 더하기 1이에요. 2로 나누어서 목과 나머지 1을 갖기 때문에 n제곱이 홀수임을 증명을 했어요. 따라서 그 대우명제인 n제곱이 짝수이면 n도 짝수이라는 사실을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2번식으로 돌아가요. 이제 n이 짝수이기 때문에 n을 2 곱하기 자연수의 곱으로 나타냅니다. 그런 다음 2번식에다가 대입을 해요. n자리에 대입을 해요. 그러면 2k제곱은 2m제곱이 되죠. 식을 전개하게 되면 4k제곱은 2m제곱이 되고 양변을 2로 나누면 m제곱은 2k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돌아와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위쪽에서처럼 m도 또한 짝수임을 알아낼 수 있죠. 자, 이제 여기서 문제가 벌어져요. 아까 애초 위쪽에 mn은 서로소, 즉 n분의 n은 기하분수라고
짝수분의 짝수의 형태니까 기하분수라는 말이 거짓말이 돼버리죠. 여기 아래서는 mn이 서로서라는 가정의 모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순이 등장했다. 절차상으로는 논리적으로는 문제가 하나도 없는데 어디선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논리적 구조가 문제가 없는데 어디서 틀렸을까? 맨 처음에 봤던 이 가정이 틀렸다는 거예요. 가정이 틀린 거다. 유리수라고 하자. 그러면 결론은 유리수가 되면 절대 안 된다. 그러므로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 즉 무리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비류법 설명할 때 이 예제 2번이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이 되는 예시예요. 이건 어느 책에서나 다 주어져 있는 형태입니다. 이걸 참고로 해서 문제 4번을 풀어보세요. 문제 4번을 하나하나 단계별로 따라가다 보면 그래도 기류법을 이해를 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기도 할 겁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멈추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은 절대부등식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다루겠습니다.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